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 노년층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상담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최시윤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치료 방법은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약을 늘리고 식단을 갑자기 바꾸고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일들은 처음엔 의지가 있어도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내 몸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누구나 간절합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실이 아니라면 거의 꺼내지 않았던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비밀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수많은 분들의 혈당을 차분하게 안정시키고 밤잠을 깊게 만들고 약을 덜 찾게 만든 비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마시는 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었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이 정말 내 몸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단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포장된 과일 주스, 인스턴트 커피, 심지어 건강에 좋다는 이름이 붙은 달콤한 허브차나 음료를 아무렇지 않게 마십니다. 문제는 이런 음료들이 혈당을 쉽게 출렁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진료했던 74세 전주 거주 이정희 어르신은 아침마다 비타민 보충이라며 신선한 생과일 주스를 꼭 한 컵씩 마셨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한 습관 같지만 실제로 혈당 수치는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 72세 인천 사는 김태호 어르신은 천연 재료니까 해롭지 않다며 꿀차와 달콤한 생강차를 습관처럼 마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시력이 흐려지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의 종류에 따라 불과 20-30분 만에 혈당이 치솟을 수 있고 반대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작용을 개선해 혈당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언뜻 보기엔 그저 물 한 잔이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 한 잔이 건강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도 병을 악화시키는 경사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몸과 마음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6가지 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료들은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노년의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들을 꼭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습관들을 생활에 들이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고 약에 의존하는 날도 확연히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다면 주변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부터는 더 미루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댓글에 1 또는 실천하겠습니다를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천 가능한 건강 비법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비밀 6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셔온 녹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설탕이 들어간 병음료나 편의점에서 파는 가당차가 아니라 집에서 은은하게 우리는 따뜻한 전통 녹차입니다. 어릴 적 강원도 정선에서 살던 제 외삼촌이 떠오릅니다. 계절이 어떻든 아침마다 뜨겁게 우린 녹차를 들고 마루 끝에 앉아 산바람을 맞으시곤 했습니다. 제가 그냥 물 마시면 안 되냐고 물었을 때 외삼촌은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차는 갈증만 푸는 게 아니야. 늙은 사람한테는 하루의 박자를 맞춰주는 거란다. 그땐 잘 몰랐지만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차 한 잔이 단순히 목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하루의 리듬까지 부드럽게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차는 단순히 기호 음료가 아니라 나이든 몸을 지키는 하나의 지혜이자 생활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이미 뜨겁고 차가운 자극이나 급격한 혈당 변화 그리고 감정 기복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알았습니다. 따뜻하게 우린 차 한 잔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완만하게 하며 심장과 수면까지 안정시킨다는 사실을요. 이제는 현대의학도 이를 인정합니다. 녹차에는 이지시지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부산에 사는 70세 한상규 어르신은 아침과 점심 식사 후에 연하게 우린 녹차를 하루 2잔 마시는 습관만으로 몇 달 뒤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 질이 개선되었으며 이상하게 하루가 덜 불안하다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번은 68세 여성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녹차 한 잔이 이렇게까지 하루의 기분을 바꿀 줄 몰랐어요. 마시면 마치 몸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병을 고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서 마십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식후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고 복부 내장 지방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어 특히 고령 당뇨 환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보통 하루 한두 잔 정도 연하게 우리고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마시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가벼운 점심 식사 후, 이 두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고 밤 늦게 마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설탕이나 꿀을 절대 넣지 마세요. 작은 스푼 하나의 당분만으로도 녹차의 장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혹시 예전에 녹차를 마시고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대개 너무 진하게 우렸거나 마시는 시간이 잘못됐거나 그 당시 몸 상태가 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땐 연하게 식사 후에 따뜻한 온도로 다시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물은 계피물입니다. 계피는 그 향과 은은한 단맛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제대로 마시면 혈당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70세 수원 거주 박선옥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식사 후 혈당이 항상 높게 나와서 고민이었죠. 걷기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는데 왜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지 답답해 하셨습니다. 제가 식사 후에 찬물 대신 계피물을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2주 뒤 다시 만나 뵈었을 때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계피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예전처럼 확 치솟지 않아요.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계피에는 신라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어 인슐린 작용을 모방하고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루 계피 스틱 1개 분량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천천히 마시기, 공복에 마시지 않기, 6주 이상 연속 복용 피하기.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탕이나 꿀은 금지입니다. 계피의 자연스러운 단맛만으로 충분합니다. 계피물의 매력은 단지 혈당 조절이 아닙니다. 은은한 단맛과 따뜻한 온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나이든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할 물은 구아바 잎차입니다.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도 계실 텐데 이 차는 저녁 식사 후 혈당을 조용히 안정시키는데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윤기철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약보다는 생활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려는 분이었죠. 매 끼니를 마친 뒤 마른 구아바 잎 몇 장을 은근히 끓여서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병을 고치는지는 몰라도 마시고 나면 덜 피곤하고 잠도 잘 오고 혈당도 덜 출렁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본 의학에서 식후 혈당 차단 효과라고 부르는 원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구아바 잎에는 쿠르세틴과 특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서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알파-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의 활동이 늦춰지면 식후에 포도당이 급격히 혈액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혈당의 급등을 완화하는 것이죠. 게다가 구아바 잎차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고 속을 편하게 하며 고령자의 영양 흡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며 과하게 마신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번 66세 여성 환자분이 구아바 잎차를 너무 진하게 끓여 하루에 5, 6잔씩 마신 사례를 봤습니다. 결과는 속쓰림, 설사, 심지어 잠을 설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당 흡수를 줄이지만 과다 섭취 시 필요한 영양소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마른 구아바 잎 5-7장을 사용. 물 1리터에 넣고 은근히 10분에서 15분 끓이기. 저녁 식사 후 5분에서 10분 뒤 따뜻하게 마시기. 공복 위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피하기. 생잎보다는 건조된 잎 사용하기 위 자극 줄이기. 이렇게 하면 부작용 위험을 줄이면서도 저녁 시간대 혈당 안정이라는 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 마시면 약간 떨고 독특한 맛에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아바 잎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 식사 후 혈당 폭풍이 몰려오는 걸 조용히 막아주는 단단한 울타리. 만약 아침에는 녹차로 상쾌함을 얻고 점심엔 계피물로 속을 따뜻하게 했다면 저녁엔 구아바 잎차로 혈당을 지켜주는 숨은 장을 세우는 셈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할 물은 알로에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로에를 피부에 바르거나 화상 진정용으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 식물이 당뇨 환자의 소화기관과 혈관 건강에 얼마나 조용하고 깊게 도움을 주는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예전에 전북 군산에 사는 70세 김은호 어르신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분은 혈당도 혈당이지만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깊게 못 자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식사 후엔 늘 속이 더부룩했고 이유 모를 불안감이 따라다닌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약을 더 늘리기보다 부드럽게 몸을 달래주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선한 알로에 속살로 만든 알로에 물이었습니다. 알로에의 투명한 젤 속에는 점액질과 다양한 다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장 속의 가벼운 염증을 완화시키고 장 운동을 조절해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포도당과 영양소의 흡수를 더 천천히 이루어지게 해주죠.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의 공복 혈당을 완만하게 낮추는 효과도 관찰됐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알로에 잎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뒤 투명한 속살만 작은 숟가락 2스푼 정도 준비. 따뜻한 물이나 끓였다 식힌 물에 넣어 저녁 식사 1-2시간 후 마시기. 이 시간대에 마시면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갈 때 알로에의 진정 작용이 가장 잘 발휘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알로에 물이 좋다고 하루 종일 물처럼 마시는 건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사, 복부 경련, 영양 흡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에 물은 혈당 조절의 중심이 아니라 곁에서 조용히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은호 어르신은 알로에 물을 꾸준히 마신 지 3주가 지나자 밤에 4-5시간밖에 못 자던 잠이 6-7시간으로 늘었고 아침 혈당도 완만하게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덜 불안하고 하루가 좀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말씀을 하셨죠. 만약 아침엔 녹차로 깨어나고 점심엔 계피물로 속을 덮이고 저녁엔 구아바 잎차로 혈당을 안정시켰다면 알로에 물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과 몸을 편안히 감싸주는 밤의 음료가 됩니다. 5번째로 소개할 물은 여러분께 꽤 익숙하지만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는 늘 의견이 엇갈리는 저지방 무가당 우유입니다. 우유 이야기를 꺼내면 늘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우유는 혈당의 적이니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분들, 다른 한쪽은 영양과 뼈 건강에 좋으니 매일 마셔야 한다는 분들이죠. 저는 수십 년 동안 두 부류의 환자들을 모두 만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72세 윤재원 어르신은 우유를 철저히 피하며 살았지만 결국 단백질 부족과 근손실이 빨리 진행됐습니다. 반대로 66세 부산 사는 최명희 씨는 당뇨 전용이라는 광고만 믿고 고탄 수화물 분말 우유를 하루 2-3잔씩 마셨다가 혈당이 쉽게 오르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유는 올바른 종류와 양만 지킨다면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료가 아니라 안전하고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조건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저지방 무가당 우유여야 합니다. 200ml당 탄수화물이 8g 전후인 제품을 고르세요. 식사와 함께 혹은 간식 대용으로 드시고 빵이나 과일과 함께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저지방 무가당 우유는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 혈당 변동을 완화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무가당이라도 과도하게 마시면 칼로리와 단백질 과잉이 될 수 있고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많아야
2잔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우유를 이렇게 활용하길 권합니다. 아침에 식욕이 없을 때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으로 부드럽게 몸을 깨우기. 운동 후 근육 회복용 간식으로 마시기. 오후 허기가 올 때 과자 대신 작은 머그컵 한 잔. 안성의 윤재원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근력과 체중이 서서히 안정됐고 혈당 변동 폭이 줄었다며 예전보다 하루가 덜 출렁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엔 녹차, 점심엔 계피물, 저녁엔 구아바 잎차와 알로에 물로 몸을 편안히 한 뒤 필요한 순간에 저지방 무가당 우유를 곁들이면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부드럽게 유지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로 소개할 물은 맑고 산뜻하지만 그 안에 숨은 힘은 결코 가볍지 않은 연하게 탄 레몬물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고 입이 바짝 마르거나 속이 답답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늘도 혈당이 들쑥날쑥하겠구나 하는 불안이 스며든 적은요? 저는 그런 날 몸과 마음을 조금 가볍게 깨워주는 작은 습관을 추천합니다. 그게 바로 따뜻하게 희석한 레몬물 한 잔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0세 김영자 씨는 아침마다 반 개의 레몬을 따뜻한 물 300ml에 타서 마시는 습관을 3개월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이 서서히 안정되고 불필요하게 간식을 찾는 일이 줄었다고 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칼륨, 마그네슘 등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며 포도당을 세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레몬물은 혈당을 완만하게 조절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무심코 먹게 되는 군것질 시간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그 상큼한 향과 맛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신호가 되어줍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개 이하의 레몬을 사용하세요. 따뜻한 물 250에서 300ml에 희석해 마십니다. 설탕꿀 절대 금지. 단맛이 들어가면 모든 효과가 희석됩니다. 아침 기상 직후나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위장약 복용 중이거나 위가 약하다면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이 습관을 제대로 지키면 아침부터 몸이 오늘은 괜찮을 거야 하고 속삭이는 듯한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떤 물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법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 녹차가 잘 맞지만 다른 분은 밤에 알로에 물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물을 시도해 보기. 마시는 시간을 조금씩 바꿔보며 몸의 반응 관찰하기. 건강 상태나 복용약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기.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세 최상호 씨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제때 알맞게 마시기 시작했을 뿐인데 잠이 잘 오고 식사량이 줄고 마음이 덜 지치더군요. 약이 아니라 습관이 저를 살린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물 한 잔이 매일 쌓여 노년의 건강을 단단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이런 건강 팁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이 길은 혼자 버텨야 하는 외로운 마라톤이 아닙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서로 나누며 어깨 나란히 천천히 걸어가면 그 발걸음이 결국 건강이라는 결승선에 닿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